그래서 117페이지는 재고자산인데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재고자산 그러면 아셔야 되는 게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그래서 팔려고 갖고 있는 걸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뭐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판매만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수량하고 단가. 맞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몇 개 사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 사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개 사고 팔았냐, 얼마짜리 사고 팔았냐,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 나눠드린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하고 단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개별. 개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저기 갑자기 명칭이 하나가 헷갈리네.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꼭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확인한다 그래서 실지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앞에 보시면 계속 기록법은 말뜻 그대로 계속 적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적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그래서 계속 적는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계속 기록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창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직접 가서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 방법을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무슨 법을 많이 써요? 혼합법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혼합법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저거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계속기록법은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 거.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어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혼합법은 이 두 가지가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죠. 창고에 있는 거랑 창고에 있는 거랑 요게 창고예요. 그 다음에 장부에 있는 거랑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 쓴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 구했으니까 단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단가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개별법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이요? 개별법. 개별법은 몇 개씩 계산하는 걸까요? 네, 한 개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러세요? 개별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걸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물건 진열할 때 무슨 법으로 해라? 선입선출법으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유제품 같은 거 사실 때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앞에 거 들어봐요.
그러고 나서 내려놓고 뒤에 거 확인합니다. 네. 왜냐면 대부분 유제품이나 이런 거는 앞에 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오래된 거 먼저 파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입선출법은 그 판매자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걸 먼저 팔고 싶어요? 새 거를 먼저 팔고 싶어요? 옛날 거 먼저 팔고 싶죠. 왜?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입장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가 사장이야. 근데 물건 보내달래. 그러면 오래된 거 먼저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입선출법은 저분들한테 유리해요. 회사한테 유리해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하죠? 소비자한테 유리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파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오래된 거 먼저 안 팔고 새 거 먼저 팔아. 네,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팔면 뭐 하니까요? 망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평균 내는 건데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거를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요거를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류는 5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대한민국은 물가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커요. 이제 요걸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거의 비슷하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원가는 무슨 법이 크다고요?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뭘로 안 파냐면 후입선출법으로 안 팔아요. 왜 그러냐면 원가가 높은 게 좋은 걸까요? 낮은 게 좋은 걸까요? 네, 원가는 낮은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가가 낮아야 이거를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원가가 높은 건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어때요? 작아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물건을 판매할 때에는 어떻게 팔려고 그래요? 싼 거를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어떻게 보시냐면은 이걸 구별하실 때 이렇게 구별도 해보세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은 후입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유리해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네, 요거는 회사에 유리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원가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는 무슨 법 쓴다고요? 선입, 선출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 거 팔아야 우리한테 남는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실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있어요. 감모의 뜻이 뭐예요? 감모는 줄어드는 건데 수량 부족을 감모라 그래요.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래서 제가 아까 재고자산에서는 2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저기 수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단가. 네,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지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수량 부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다가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합니다. 이 회계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개하란 얘기예요. 뭐 하란 뜻이라고요? 분개해라.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있어요. 평가는 돈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가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단가.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저가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저가법의 뜻은 뭐냐면 고가의 뜻은 뭐죠? 가격이 어떻다? 비싸다. 네, 그러면 고가고 저가의 뜻은 뭐예요? 가격이 뭐하다? 싸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것만 인정하는 걸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 건 인정이 안 돼요. 오른 거는 인정이 안 되고 뭐만 인정된다고요? 떨어진 것만. 그거를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보면서 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 있으세요.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은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라고요? 판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재고자산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서 뭐가 기억이 나셔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다?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TV 제조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영업활동 과정 그 TV를 회의실에서 사용하면은 그건 비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비품. 그 다음에 이거를 팔려고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냐 아니냐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게 판매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밑에 재고자산의 분류 좀 볼게요. 재고자산의 분류 보시면 상품은 왜 사는 거라 그랬죠? 뭐 하려고? 판매하려고.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뭐 하는 거라고요?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보고 싶으시면은 무슨 회사를 다니셔야 돼요? 제조회사를 다니셔야 돼요. 무슨 회사요? 제조회사. 그러시면은 뭐를 볼 수 있어요?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품의 주목적은 판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제품이라고 있는데 반제품은 말 그대로 반만 만든 거예요. 뭐만 만든 거예요? 반만.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반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완성은 안 됐는데 팔 수 있는 걸 반제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완제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완제품은 아니지만 판매가 가능한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반제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제공품에다 밑줄 좀 치세요. 이거 앞으로 많이 볼 건데 제공품은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해요. 또 미완성품 또는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그래서 아직 완성 안 된 거를 제공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되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완성되면 그거를 제품이라고 해요. 다음에 뭐 원재료도 있고,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원재료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장품 있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미착품. 미자가 무슨 미자죠? 네, 안일 미자예요. 네, 그래서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그거를 무슨 품이라 그래요? 미착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착품 그러면은 도착 안 한 물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대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부대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부대 비용만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부대 비용이 나오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자산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건 때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팔 때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보험료, 그 다음에 하역비, 그 다음에 수입할 때 들어가는 관세. 그러니까 부대 비용 그러면 그냥 추가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나는 분명히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나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이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사 갈 때 집값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집값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꼈으면 수수료도 줘야 되고 이사 비용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을 뭐라고 하세요?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매입 환출과 매입 애놀이라고 있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앞에 보시면 그 공식 4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아마 2번째 페이지 가운데쯤인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보게 돼서 그래서 첫 번째로 순매출액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매출액이요? 네, 순매출액의 뜻은 말뜻 그대로 순수한 무슨 액이에요?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일단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요게 뭐냐면은 총 매출액이 1년 동안 판 거예요. 몇 년 동안 판 거예요? 1년. 그 다음에 환입의 뜻이 뭐죠? 네, 환입의 뜻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매출이 판 거죠. 환자가 도로 환자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를 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반품이에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반품된 거 있죠. 반품된 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빼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빼주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이거 실제 팔린 거다, 안 팔린 거다? 안 팔린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냐면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만약에 이 물건에 흠집이 났어. 그러면 흠집 난 거는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흠집 난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싸게 판매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 것들을 애누리라 그래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오셔서 우리 회사 물건을 많이 사갈 거래. 그러면 많이 사가는 분들한테 좀 싸게 파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할인도 깎아주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라고요? 돈 빨리 받으려고.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 있냐면 만약에 거래처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3개월 후에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내일 당장 돈이 필요해. 네, 그러면은 거래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주기로 한 거 지금 주면 깎아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깎아주는 거라고요?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반품됐죠. 그러면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되고 깎아준 것도 매출액에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매입액 구해볼 겁니다. 무슨 매입액이요? 순매입액. 그래서 순매입액의 뜻은 순수한 매입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치 샀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 매입액 플러스 부대 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부대 비용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무슨 비요? 운반비. 그래서 우리가 운반비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환출은 똑같이 반품한 거예요. 그래서 반품한 거고 애누리는 깎아준 건데 뭐 관련돼서 깎아준 거라고요? 물건 관련돼서. 그 다음에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크게 없어요. 매입이나 매출이나
당연히 반품한 거는 포함하면 안 되는 거고 깎아준 것도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 왜냐면 깎아준 거는 내가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우리 맨날 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원가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공식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계산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공식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그러면 몇 월 며칠 거라 그랬죠? 네, 1월 1일 거예요. 몇 월 며칠 거요? 1월 1일 거. 순매입액은 1년치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12월 31일까지 우리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죠. 물건 사야 뭐 할 수 있으니까?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은 몇 월 며칠 거요? 12월 31일 거.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뭐냐면은요, 판매 안 하고 다른 곳에 사용한 걸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원래 재고자산은 뭐 하려고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판매하려고. 근데 안 팔고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래처에 공짜로 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부하는 거. 우리 회사 물건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부도 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계 문제에 잘 나와요. 네. 근데 요거는 좀 난이도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해서 시험 볼 때 맞출 수 있는 수준 되시면 한 80점은 넘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네, 우리 이익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는 무슨 창출이 목표예요? 이익 창출. 그래서 이익 계산해 봤더니 이익이 안 나네. 그러면 빨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익이 안 나는 회사 계속 해봤자 뭐만 봐요? 손해만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기 장사 잘 됐었는데 문 닫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문 닫는 이유는 항상 하나예요.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네. 팔아도 뭐 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구해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시험 볼 때까지 4개를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가 주로 이거 물어보거든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그러면 위에 있는 공식을 다 외우셔야, 4개를 외워야 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나와요. 이론 몇 개냐, 15개 중에서 한 2개 내지 3개는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118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로 매입 환출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매입 환출.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환출의 뜻은 반품한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반품. 그러면 우리 반품했으면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그래서 상금액에서 반품한 거는 뭐 해줘야 되죠? 빼야 되죠. 마이너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라고 있어요. 매입 애누리는 깎아준 건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준 거라고요? 물건. 그래서 물건 관련해서 깎아주는 것. 요것을 애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할인이라고 있는데 할인 옆에다가는 요렇게 적어주세요. 조기 회수, 빠르게 회수. 그래서 조기 회수, 빠르게 회수를 뭐라고 하냐면은 할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할인이라는 게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거든요. 예. 또 조기의 뜻이 뭐죠? 예, 예, 빨리빨리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빠르게 회수나 조기 회수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돈 빨리 받기 위해서 하는 거를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쪽에 저기에다가도 밑줄 좀 쳐주세요. 10분의 2, 30분의 n. 요건 이론에서만 쓰이는 용어예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10분의 2, 30분의 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10분의 2의 뜻은 뭐냐면은요. 10일 안에 대금 결제하면 2% 할인해 줄게.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분의 n의 뜻은 30일 안에 대금 결제해라. 요 뜻입니다. 이건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지킬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론에서는 10일 안에 대금 결제하면 2% 깎아줄게. 요거를 10분의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30분의 n의 뜻은 30일 안에는 돈 갚읍시다. 네, 그 용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120페이지. 조금만 더 보고 쉴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저거 할 겁니다. 그 어저께 풀었었던 그 분계 어제 10번까지 풀었었죠? 그 뒤에 거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기말재고자산. 무슨 재고자산이요? 기말재고자산. 기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몇 월 며칠이요? 네, 12월 31일 날 남은 거를 기말재고자산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목표는 물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남은 거 버려요? 아니죠. 남은 거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팔죠? 내년에. 그 남은 거를 기말 뭐라 그래요?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기말 재고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물건을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어느 정도 그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이라 그래야 되나? 수량을 어느 정도 정해놔요. 그래서 그게 많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할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갖고 있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창고 보관료 이런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예, 그래서 갑자기 어떤 회사가 할인 행사를 많이 한대. 그러면 뭐 그 회사에 뭐 좋은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건이 뭐 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물건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미착 상품이라고 있어요. 무슨 상품이요? 미착 상품. 그래서 미착 상품을 거기 잘 써 있지만 운송 중인 상품을 뭐라 그래요? 미착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선적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어요.
선적의 뜻이 뭐죠? 선적한다. 예, 선적의 뜻은 뭐냐면 물건을 싣는 걸 뭐라 그래요? 선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적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선적은 배에 싣는 것을 요거를 선적이라고 하고, 기적은 뭐냐면 비행기. 그래서 배냐 비행기냐에 따라서 선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적일이라고 나오면 비행기에 실은 날짜, 선적일이라고 나오면 어디에 실은 거예요? 배에다가. 그 차이점은 알아두고 계시면 쓸모가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이라는 게 물건 싣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으면 그때부터는 매입 잡게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해야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도착해요. 어쨌든 같이 또 보시면은요,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시면 이 물건이 도착해야 누구께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는 무슨 지예요? 도착지예요. 왜냐면 도착해야 누구께 되는 거니까, 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은 뭐 했을 때? 물건을 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는 거는 다 도착지예요. 무슨 지라고요? 도착지. 근데 왜 도착지로 물건을 사냐면은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실제 물건이 오다가 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요, 깨져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물건이 오다가 깨졌대. 그러면 반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슨 지기 때문에? 도착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선적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121페이지 보시면 그 120페이지 밑에 보시면 위탁품이라고 있어요. 무슨 품이라고 있어요? 위탁품. 위탁품의 뜻이 뭐냐면, 위탁의 뜻이 뭐냐면은요,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부탁. 근데 무슨 부탁을 하냐면은, 이 물건 좀 팔아줘.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품은 두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온다고요? 두 명. 그래서 두 분이 나오시는데, 누구하고 누가 나오냐면은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부탁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자를 뭐라 그러냐면 부탁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무슨 부탁할까요? 이 물건 좀 뭐 해줘? 팔아줘. 그 다음에 수탁자라고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부탁받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탁품은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요때 매출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핸드폰 매장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핸드폰 매장에서 SK, KT, LG 대신 뭐 해주죠? 물건 팔아줍니다. 핸드폰 팔아주죠. 그리고 팔고 나서 뭐 받아요? 수수료 받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 요 위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팔아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주겠다? 수수료를 주겠다. 그래서 핸드폰 매장들이 어떻게 돈 버는 거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입을 하면 일단 수당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는 기본 요금 핸드폰 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퍼센트를 2년 동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 매장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 매장에서 가입한 사람의 수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이게 3%인가 5% 먹을 거예요, 아마 기본 내는 요금에. 그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갖고 가는 금액도 어때요? 커지죠. 근데 요즘에는 뭐 저도 그렇고 대다수 분들이 매장 가서 잘 안 살려 그래요. 그냥 인터넷에서. 저도 이거 알뜰폰 쓰고 있거든요. 핸드폰은 돈 주고 사고 현찰 주고 저렴한 걸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지라 알뜰폰으로 바꿨는데 돈은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한 7, 8만 원 요금 나갔었는데 지금은 한 13,000원인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도 알뜰폰을 잠깐 썼었는데 예전 알뜰폰은 좀 덜 좋았었어요. 뭐가 덜 좋았었냐면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으니까 과거보다는 좋아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송품이라고 있어요. 무슨 품이라고 있어요? 시송품. 시송품은 뭐냐면 써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용상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시송품, 시용상품은 써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홈쇼핑 있죠? 홈쇼핑에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화장품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샘플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품 뜯으세요. 그 대신 본품 뜯으면 환불 안 됩니다.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요거예요. 시성품, 시용상품. 근데 왜 이렇게 파냐면 우리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을까? 라고 생각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써보고 사라는 거예요. 써봤더니 괜찮네. 근데 이게 왜 먹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저도 거기에 들어가요, 뜯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뭐를 잘 안 하죠? 반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먹힙니다.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있죠. 얘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 동안에 반품 받아줘요. 실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매출액은 20%인가 늘고 반품률은 5%인가 8% 늘었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사에선 이득이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왜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5개월 29일 쓰고 반품할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좀 그래요. 그래서 실제 태국에 가면, 저도 이거는 듣기만 한 얘기인데 실제 그런 식당들이 있대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출입 금지. 식당 중에 그런 데가 있대요.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더러워서 출입 금지고요. 한국 사람은 노쇼가 많대요. 아마 또 조만간 뉴스에 나올 겁니다. 이제 연말이죠? 그러면 몇 명 갈게요 라고 전화해놓고 정작 준비 다 해놓으면 안 나타나. 이런 경우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도 노쇼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그래서 대한민국 출입금지되는 식당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 근데 외국 나가보면 솔직히 제일 시끄러운 나라는 중국이긴 한데 한국 사람들도 어디 나가서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외국에 좀 괜찮은 데 이런 데 가보시면은요, 꼭 벽에 이거 써 있어요. 철수 러브 영희.
네, 낙서하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낙서에 보면 꼭 한국 사람들 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도 뭐 저도 한국인이긴 하지만 외국 나갈 때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 있는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상품권. 우리 상품권으로 물건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하면 요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상품권 받았죠. 아니면 내가 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샀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아직 매출로 안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상품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접 가서 물건하고 뭐 하죠? 교환하죠.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종종 나옵니다. 상품권 회수. 근데 얘는 쪽지 시험은 안 봐요. 왜냐면 이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냥 자주 보다 보면 기억 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일 볼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계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